7월 14일 장전 시황입니다. 요 3대 지수는 또다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S&P 500은 15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특히 오늘은 호재가 많았죠. 전일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지수 PPI까지 시장 예상치를 회를 하면서 사실상 인플레이션 종료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이 매파의 왕 제임스 블라드가 사임을 했습니다. 네, 사임을 하면서 투자자들이 더 이상 블라드의 이 주둥이에 흔들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들도 좀 추가된 것 같다. 자, 제임스 블라드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네, 틈만 나면은 연준이 5.75% 이상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그냥 내파치면은 뭐 계속 이렇게 나와요. 계속 이렇게 매파적인 발언들을 일삼았는데, 사실 블라드 같은 경우에는 투표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금 추대가 될 수 있다라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많이 걱정을 했는데, 일단 그런 것들이 좀 사그라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연준 이 매파 인사들이 하나둘 항복을 하고 있고 떠나고 있는데, 이 우리의 JP 모건은 아직까지도 시장의 하락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항복할지 3년 됐거든요. 언제 항복할지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제외하고는 사실 뭐 큰 이슈는 없었다. 큰 이슈 같은 경우에는 유럽연합이 일본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규제를 철폐했습니다. 네, 이제 이거 가지고 좀 그만 싸웠으면 좋겠어요. 뉴스 틀면은 뉴스를 보기가 싫습니다. 네, 좀 그만 싸웠으면 좋겠다. 유럽연합은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다시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만 좀 싸우자. 네, 지금 좌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늘 아쉽다. 그리고 중국이 어제 엄청난 경제 지표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랐죠. 자, 어떠한 경제 부양책을 내놓을 것인지도 고민이 됩니다. 네, 웬만해서는 이거 못 올리거든요. 제가 17일날 2분기 GDP 나온다 그랬잖아요. 2분기 GDP가 과연 얼마일지, 물론 중국은 조작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상식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이 과연 이번 2분기 GDP를 공개한 뒤에 과연 추가적인 부양책을 내놓을 건지, 그 전에 내놓을 건지가 좀 주목이 된다. 근데 17일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2분기 GDP 발표 이후에 충격을 받고 이 추가적인 부양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이 정도까지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달러 인덱스가 드디어 100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와, 진짜 이것도 15개월 만이죠. 네, 99.77. 정말 큰 폭의 이 하락세가 나왔어요. 오늘 원달러 환율 기대해봐도 되겠죠. 네, 1250원 아래로 좀 쭉쭉 떨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들이 가장 많이 국내 증시에 들어오는 이 환율이 1200원, 1250원 구간 사이거든요. 또 너무 떨어져 안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외국인 투자들이 어제 선물 순매수 들어왔고, 현물은 조금 아쉬웠잖아요. 이 옵션 그 만기 끝난 다음에 외국인 투자들의 코스피 시장의 순매수세를 유입을 좀 기대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나쁘지 않은 흐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고요. 자, 미국이 이제 최근에 7,600조 원의 현재 MMF 시장, 이 MMF라는 게 이 머니마켓 펀드 약자입니다. 네, 머니마켓 펀드 약자인데,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10년물 국채금리보다 2년물 국채금리가 더 높죠. 네, 더 이자를 많이 줍니다. 근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보통 돈을 오래 넣어놔야지 이자를 많이 주는데 그 정도로 변동성이 높다는 겁니다. 근데 이 투자자들이 야, 2년물도 너무 높아서 이제 변동성 너무 높아서 안 되겠어. 더 빠른 거, 더 빠른 단타로 수익 볼 수 있는 그런 시장 없을까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머니마켓 펀드입니다. 뭐 기업 어음, 뭐 예금, 뭐 콜, 네, 이런 이 단기적인 정말 투자처에 빠르게 들어가서 빠르게 나오는 거죠. 조금 수익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시장이 좀 많이 비대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규제를 좀 한다. 왜냐면은 단기적인 자금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변동성은 뭡니까 여러분들, 리스크를 동반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터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자금을 규제하면서 이런 자금들이 좀 시장에, 현물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 내용이 있고요. 뭐 그 외에는 뭐 큰 이슈 없이 오늘 시장도 어제랑 비슷하게, 다만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 코스피는 여러분들 외국인 투자자들밖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코스닥 시장에 뭐 외국인들, 기관, 금융투자 세력들, 개인 투자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시장이 되었는데,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같은 경우에 셀트리온이랑 에코프로가 수급을 다 가져가 버렸잖아요. 뭐 아시겠지만은 에코프로가 떨어졌을 때 오히려 다른 테마주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셀트리온, 에코프로가 수급을 어느 정도까지 가져가는지 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세력들 대형주들이 제약바이오는 셀트리온, 뭐 이제 2차전전에 에코프로가 다 가져가 버리니까 결국 우리가 갈 수 있는 게 뭡니까? 반도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 테마주들이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폴란드와 정상회담을 잘하고 있는데, 제 시황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저는 미국이 이제 폴란드를 우크라이나 다음 대체자로 이제 가져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기 수출 같은 경우가 미국의 허가 없이 수출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미국 이제 폴란드가 유럽의 최전선이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가 폴란드와 우관계를 맺으면은 사실상 긍정적 효과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이슈를 좀 기대해봐도 될 것 같다. 이건 밑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뉴욕 증시가 역시나 빅테크만 오릅니다. 네, 요거 이렇게 빅테크 업종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한 달 기준으로 10% 넘게 상승이 나왔어요. 그 정도로 이 반도체 업종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자, 반도체 업종들은 뭡니까? 경기 민감주죠. 왜? 모든 산업에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들이 오른다는 거는 제조업 국가의 우리나라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그리고 개별적인 이슈들 하나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콜라가 서트럭 드디어 판매를 했다는 소식에 60%나 올랐어요. 네, 60% 올랐다. 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기가팩토리를 지어야 되는데 사실상 노조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가 기가팩토리 유치하려고 한 2년 됐는데, 네, 일론 머스크가 혀를 내두었다고 하죠. 한국의 고용시장 안 좋아요 하면서. 그래서 인도에 갈 확률이 더 높아졌다. 이건 좀 아쉽죠. 네, 그래서 테슬라는 뭐 걱정할 거리가 없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싶고, 네, 지금 다 폴란드 가 있습니다. 모든 장관들이 가 있어서 이 정책 브리핑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뉴스에 나왔는데 현지에서 한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초소형 원자로, 그리고 뭐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서 협력을 준비하고 있다. 그 외에도 뭐 2차전지라든가 이런 업종들을 많이 협업하고, 특히 폴란드에서는 우리도 한국처럼 우리나라에서 무기 생산하고 싶다라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또 이제 방위산업 관련 테마주들에 대한 또 수혜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근데 지금 여러분들 제가 계속 요새 소형 모듈 원자력 관련만 말씀드리잖아요. 원자력 발전이라든가 원자력 해체 관련 테마주들은 말씀 안 드리고 있는 이유가, 지금 우리나라는 신규 원전을 못 짓습니다. 법안이 통과가 안 돼요. 지금 거대 야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원자력 관련 테마주도 보유하신 분들은 내년 4월 총선 결과에 따라서 이 종목이 두세 배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 네, 총선에서 정부 여당이 승리하게 되면은 법안을 통과시키겠죠. 우리나라도 신규 원전 만든다고. 네, 근데 만약에 지면은 신규 원전 못 짓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관련 테마주도 보유하신 분들은 4월까지 지켜보셔라. 계속 말씀드리는데 계속 물어보십니다. 시황을 안 보신다는 거죠. 아쉽다. 네, 안 보고 물어보는 사람들은 뭐죠? 자, 개별적인 이슈들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지금 서울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하죠. 본격적인 장마가 진행된다고 하니까 어제 유보택 많이 올랐더라고요. 침수 관련 테마주도, 상한수도 관련 테마주들도 좀 한 번씩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요 정도까지 작년 시작하면 될 것 같고, 필에너지 신규 상장하는데, 자, 아직 신규 상장 상승 퍼센티지 60에서 400% 바뀌었는데 400% 종목 안 나왔는데 필에너지가 드디어 찍을까요? 네, 오늘 한번 기대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 하면서 작년 시작 좀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